자, 요 사회적 타당성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회적 타당성인 것은 그냥 매년 그냥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요. 항상 나오는 거니까요. 먼저 여러분요, 거기 강의 노트 13회요. 13페이지요. 맨 위에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103조를 먼저 한번 보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그 말은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추인 안 되고 전환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결론은 지금 써놓은 것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거 선량한 풍속하고 사회 질서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죠. 이제 103조잖아요. 103조는 뭐다?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요. 사회 질서를 위반하죠. 위반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기타라는 말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죠. 항상 기타라는 말이 있으면 기타 다음에 있는 말이 여기 앞에 선량한 풍속보다는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자, 기타, 육식동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기가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사회 질서인 거예요. 사회 질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요, 103조 위반을 뭐라고 표현한다? 반사회 질서 행위다. 위반, 반사회 질서 행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위반은 반사회 질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요, 나중에 해석을 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요, 갑이 A한테요 1억 원을 빌리죠. 1억 원을 빌렸어. 근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A가요 경매를 하려고 그래. 이 경매를 뭐라 한다?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매를 하려고 했더니 이 갑이요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강제 집행 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갑이요 자기 친구 을하고 짜고요. 짜고 나서 자기 친구 을앞으로요 등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잖아요. 그래서 을 앞으로요 등기를 딱 빼돌리는 거예요. 그럼 재산을 빼돌렸다 이 말이잖아요. 돈을 갚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런 것은 사회 질서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 위반 돼? 왜 딱 봤을 때 사회 질서 위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잖아요. 그래도 법은 이러한 경우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은 사회 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사회 질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 유효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뭔데? 무효인데, 무효. 무효는 무효인데 사회 질서 위반으로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효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효는요, 우리는 강행 규정이 있잖아요. 이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 그러면 이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인데 이것이 103조, 지금 여기 103조죠? 103조와 관계가 있냐? 103조와 관계가 없냐? 여기 따라서 달라지는 거. 원래 이러면 계약이 무효죠. 계약이 무효면 반환받아야죠. 계약이 무효니까. 그런데 여기요,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잖아요. 무효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요 746조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관계가 없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요 103조, 우리가 그냥 무효가 103조하고 언제나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103조와 관계가 없이 무효면 746조가 불법 원인급여잖아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요. 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746조가 불법 원인급여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원래 무효는 반환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103조를 공부하는 이유는 어느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어느 경우는 반환 청구를 못 하는가, 이 지금 경계선상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반환 청구를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강제집행 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을과 짜고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효는 무효인데 몇 조하고 관계없다?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 103조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103조 관계가 없다 그러면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러면 위반이 아니라 해서 그건 무효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3조와 관련이 있는 무효죠. 그럼 103조 그럼 뭐가 관련있다? 여기 봐봐. 첩계약. 첩을 한번 보죠. 윤리도덕이요. 자, 보면 갑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첩계약을 하죠. 첩계약. 첩계약을 해가지고 을 앞으로요.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를 해주죠. 증여를 해주고서 갑이한테 너 내 첩이 되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첩계약이죠. 첩계약은 몇 조 위반이죠? 103조 선량한 풍속의 위반이 되잖아요. 위반. 이렇게 103조 위반. 그러면 몇 조가 돼요? 746조. 위반이 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무효이면은 이때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불법은 뭐냐?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원인은 뭐냐? 첩계약을 원인이라고 그래요. 증여죠, 증여. 증여를 뭐다? 급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경우는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들한테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103조 746조는 뭐예요? 103조는 뭐냐면 첩을 두는 것은 무효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첩 두지 마. 그런 거 무효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이 첩을 둔 거에서 뭔가를 주죠. 너 만약에 첩 두고 뭘 주면 나중에 우리 국가가 법에서 반환 받아가지 못하게끔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서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아파트를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럼 반환 청구 못하니까 이건 누가 소유자가 돼요? 첩이 그냥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첩이. 그러니까요, 첩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죠? 빼앗아 와야 되겠죠. 빼앗아 오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이 또 을한테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도 못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도 못해. 소유권으로도.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 만다 분명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무효잖아요.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소유자가 될 수가 있어. 이것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등잔불을요 깜깜한 밤에다가 등잔에다가 촛불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죠? 등잔 밑도 하얗잖아요. 알겠죠? 이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을 반사적 이익에서 어차피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무효니까 넘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한테 반환받을 수 없다잖아요. 그럼 나는 돌려줄래?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앞으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소유자가 된 거예요. 알겠죠? 나는 돌려주기를 원하는데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사적 이익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보면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재산을 빼돌리면은 누가 봐도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가 이것은 사회 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가 사회 질서죠. 이것을 말한다 공공의 이익, 공익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요 개인의 이익이죠. 이건 사익에 관한 것이다. 개인의 이익이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양도소득세. 요즘 작년에는 거의 모든 시험에서 이걸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회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했다. 이걸 뭐라죠? 다운계약서.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몇 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가 없어? 2년이에요? 그러니까요 1년 6개월 만에 집을 팔려고 그래. 그럼 양도세 나오죠. 그런데 팔면서 뭐라 하냐? 등기는 6개월 있다가 가져가라 이 말이죠. 등기는. 알겠죠? 뭐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양도세를 낼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양도세를 회피한다. 그것도 개인의 이익이죠. 세 번째요 상속세.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뭘 한다? 명의신탁을 한다. 이런 명의신탁은요 내 등기를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빼돌리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투기의 목적. 그럼 투기의 목적이란 건 뭐예요? 투기의 목적이란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개인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만 딱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게 강제집행 면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양도소득세예요. 이 투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요. 15개나 산 거예요. 15개나. 그것은 뭐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노트 거기 보면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사익 그렇게 되어 있나요? 사익이 가지고 뭐라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가장 근저당권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을 15매를 매입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옆에서 낮은 금액. 보통은 다운계약서 나오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뭘 했다?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약정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 그래서 그럼요.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이 나와요. 부동산 실명법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명의신탁약정은 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왼쪽 봐봐요. 첫 계약이죠? 그럼 첫 계약은요. 갑하고 을이 지금 첫 계약을 했죠. 그럼 첫 계약을 했으면 103조 위반이고 103조 위반이면 무효죠. 무효일 때는 언제나 746조 불법 원인급여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우리가 강행 규정이죠. 어떤 것이 103조 관계되면 언제나 한 세트야. 746조. 이게 한 세트라고. 103조 위반이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한 세트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X가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을 봐봐. 을 첩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죠. 첩이 소유자니까요. 갑은요 을한테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첩이다. 첩이 그러면 제3자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뭐로 분문하고? 선악불문. 왜 그러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을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로 분문하고? 선악. 그것은 무슨 법칙이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의 악의를 안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첩계약을 그만두는 거예요. 첩계약을 해소하기로 하고 위자료 하고 양육비를 받기로 했죠. 위자료 양육비 알겠죠? 그것은 유효가 돼요. 왜요? 첩을 그만두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자가요 예를 들어서 뭐 전업주부로서 생활만 했는데요, 갑자기요 생활비를 뚝 끊어버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정 기간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비를 주고 아기가 있으면 아기의 양육비를 주는 거, 그건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너 내 첩이 되라.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 너 내 첩이 되라.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첩을 그만두는 것만 된다. 자요, 그 다음에 거는요, 부부관계가 뭐 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봐봐요. 우리가요, 뭐를 얘기하냐면, 남편이요, 부정행위를 저질러가지고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래요. 그럴 때 남편이요,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명의를 아내 명의로 해준 거예요.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아내 명의로 해줬다고 해서 너 명의라고 해서 너 멋대로 처분하지 말라는 거죠. 처분하고 싶으면 나하고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주면서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죠. 이 조건이 103조 위반이냐? 우리는요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부부 관계가 뭐 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은 일정 기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괜찮다. 평생 처분하지 말라 그러면 무효가 돼.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만 처분하지 말라, 그것은 유효해요.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말라, 그것은 무효가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본처의 사전승인 줄고, 사전승인 본처가요 뭐라냐면 이놈이요 자꾸 첩을 둔다고 막 계속 조르니까요, 본처가 뭐라냐? 알았다 이놈아 그러면 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도 첩하고 남편은요 본처에 대해서 뭐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본처가 사망할 때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 즉 뭐죠? 호적에 입적시키고 그래서 등재 거기다 하고요. 호적 입적이라 써봐. 호적 입적. 옛날 말은 호적 입적이죠?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등록시켜주고 그래서 우리 처 죽으면 너 내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봐봐.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말 같죠? 처가 죽으면 입적시켜준다. 처가 죽으면. 그건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본처가 죽으면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고 딱 집에 가봐. 본처 뭐 하고 있어? 영양제 사다가 먹고 있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필라테스 하고 있고 막 다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맨 밑에 거 있죠? 맨 밑에 것은 여러분요 조심해. 두 개를 비교해야 돼. 두 개를요. 하나는 뭐냐면 첩관계. 이런 봐봐. 이거 봐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요 을한테 너 나한테 첩해. 내가 아파트 줄게. 이렇게 아파트 줄게. 증의했단 말이죠. 너 첩 그만두면 아파트 돌려줘. 이렇게 준 것을 빼앗으니까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 알죠? 해제 조건. 그래서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이 여자 봐봐요. 자기는요 자기 일생일 때 처음으로요 아파트 하나 생겼는데요, 첩을 그만두면 아파트 돌려준다잖아요. 약속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 꼴은 보기 싫은데요 아파트는 욕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첩은 해야 돼? 그만둬야 돼? 아니 원래는 첩은 그만둬야 돼? 해야 돼? 그만둬야죠. 첩은 무효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때문에 계속 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첩 관계가 종료되면 해제, 아파트 줬던 거 돌려달라 이 말이죠.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평생 동안 내 첩이 되라 이런 말이거든요. 첩은 해야 돼?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와봐요.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 똑같은 해제 조건이죠? 이건 또 달라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 약혼은 뭐예요? 약혼. 약혼은 그것은 예약이에요. 예약. 약혼하면 뭐를 해야 돼요? 혼인을 해야죠. 혼인을 뭘 한다? 혼인을요 본계약이라고 그래요. 본계약. 우리가 약혼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혼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약혼하면서 뭘 받아요? 약혼 반지를 받죠. 약혼 반지를 뭔다? 이것을 애물이라고 하죠. 애물을 받았다 수수라고 그래. 약혼 애물을 수수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약혼 반지는 언제 내 것이 되냐? 혼인을 해야 내 것이 돼요.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돼. 혼인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혼인이 성립하면 돌려줘, 불성립하면 돌려줘. 그래서 혼인이 불성립하지 성립하지 않죠? 그럼 줬던 거 빼앗아와. 줬던 거 빼앗아오는 것은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해제한다. 해제.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하는 증인으로서 그것은 유효가 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약혼했는데 혼인하면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다른 국가고시에 뭐라고 시험이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 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그러면 안 되지. 성립하면은 약혼 반지 빼앗아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성립하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해제한단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해제 조건한 말이 나오면 안 돼. 혼인 성립이 아니고 뭐 불성립이라고 해요. 불성립. 알죠? 약혼은 예약이고 혼인은 본계약이니까 혼인을 했잖아요. 그럼 본계약이 들어갔죠. 그러면 약혼 반지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혼인의 성립 아니고 뭐라 한다? 불성립을 해제 조건 이렇게 얘기해. 다시 헷갈려. 거기 첫 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 유효 무효? 무효.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 유효.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유지되는 동안. 유효 무효? 유효.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야 돼.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끝났죠. 그럼 봐봐. 우리가 왜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103조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103조. 왜? 다 무효인데. 무효는 원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무효가 103조와 연관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요. 일단 첫 계약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요 사익을 보고 거의 모든 시험에 정답은 거의 이 둘 중에서 정답을 많이 했어. 103조는. 우리가 딱 봤을 때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해 나쁜 놈이네 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그럼 103조와 관련해서 무효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와 관련이 없다. 알겠죠? 양도소득세, 암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암기.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강박이란 말이 나오면 강박은 세 가지예요. 강박은요 원래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아직 안 배웠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그러면 강박은 취소나 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취소하고 무효는 뭐냐면 여기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포심이 있어요. 공포심. 여러분요 우리가 강박이라고 해서 형법에서 보면 혹시 여러분요 공갈죄 들어봤어요? 공갈죄? 공갈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민법에서는 강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죠. 해악 고지가 뭐죠? 여자분들이 있는데요. 와가지고요. 여자분인데 돈 빌렸는데 돈 안 갚는데 해가지고 나시티 입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 문신 있는 거 보여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요. 마치요. 금방이라도 막 어디가 들어다 던져버릴 것처럼. 그리고 위해를 가는 거. 불법적 해악 고지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어떻게 해요? 공포 느껴 안 느껴? 느끼죠?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요. 발걸음 한 걸음 더 뗄 수 없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걸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다? 취소다, 취소. 그럼 무효가 되려면 항상요, 강박 행위가 극심하고 극심.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된다? 박탈. 여기 항상 이 딱 두면 돼요. 극심하고 박탈이라는 말만 꽉 딱 있으면 돼. 그러니까 강박은요, 무조건 취소예요.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다시, 무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박탈, 극심.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다? 취소. 이렇게 취소. 근데 봐봐. 해악을 고지했어. 해악을. 그런데 전혀 상대방이 공포를 느끼지 않았어. 그러면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럼 뭐 애들 막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이요? 나 이거 안 사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럼 뭐 부모한테요? 부모한테 지금 읍수하는 거 주고 공포를 주는 거잖아요. 해악 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요? 와가지고 엉덩이를 발로 차버리죠. 빨리 들어가자. 그럼 어때요? 조용히 또 자죠? 엄마는 공포를 느꼈어 안 느꼈어? 안 느꼈죠? 이건 취소란 말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해악 고지하고 그로 인해서 공포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지 않고 또는 해악 고지 없이 둘 중에 하나. 그럼 취소도 아니다? 아니고 그냥 그건 유효예요. 그런데요 박탈이다, 극심이란 말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뭐가 돼요? 무효예요. 무효. 우리가 나중에 지인이 있는 다음 주에 하니까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취소는요 불법적 해악 고지, 공포심 이렇게. 무효, 박탈, 극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뭐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박탈됐다는 것은 아예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를요 포박해 놓고 나서요 내 손을 끌어다가 지장을 찍는다거나, 알죠? 재산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는다거나 나를 포박해 놓고, 또는 그럼 뭐죠? 아예 박탈된 거죠. 극심한 거 뭐죠? 극심한 거. 우리 딸을요 앞에다 데려다 놓고요, 만약에 너 여기다 도장 찍지 않으면 니네 딸은 뭐 어떻게 해버린다거나 뭐 팔아버린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른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경우는 극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나오잖아요. 애를 납치했으니까 지금 돈은 가져오면 이렇게 한다. 그럼 꼭 영화에서 뭐라 하죠? 경찰에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 절대로 상대방하고 협상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꼭 보면 아빠는 그만 있는데 꼭 엄마가 돈 들고 가 안 가? 가잖아요. 보면 희한하죠. 꼭 엄마가 가죠. 아빠는 안 가는데. 알겠죠? 엄마가 가.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극심이다 이 말이죠. 극심이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돈 준다고 하는 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를 보냐? 도박자금을 이제 봐요. 자, 이제 도박자금은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103조에 관한 것은 너무나 양이 많아가지고요 판례가 큰 줄기를 먼저 딱 잡아야 돼. 그 줄기를 딱 잡으면 나머지 것은 암기할 게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판례를 분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도박자금이죠. 그럼 원래 봐봐. 도박자금 지금부터 도박자금은요 사회의 질서 위반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자금 있죠.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거 유효 무효? 무효죠. 도박자금 대여한 것에 변제 약성하는 변제.
변제를 약정하는 것.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죠. 그냥 쓰기 싫으니까 무효로 쓰는 게 X로 하는 거예요. 무효. 변제 약정도 무효란 말이죠. 약정 자체가 무효다 이 말이죠. 따라서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토지를 양도하기로 했어. 토지 양도 계약을 했어. 또는요 대신 다른 땅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약정. 아직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이게 중요해. 아직 안 했죠. 유효, 무효? 무효다. 아, 이거 왜 그런가? 자, 우리 봐봐요. 아까 우리 첫 계약에서는 반환 청구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럼 무조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미 여기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이미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런데요. 어느 경우는 할 수 있느냐? 봐봐. 어느 경우는 할 수 있냐면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을하고 있으면 여기에다가요. 을한테요. 아예 그냥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준 경우 있고 을한테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은 등기를 했을 때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 종국적일 때 반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는 아직 저당권이죠? 아직 소유권이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죠? 종국적이 아니죠? 이때는 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종국적일 때, 즉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을 때 그건 말소 청구 못해요. 그런데 아직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돼 있죠?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여기 도박자금 여기서 토지 양도 계약만 했죠? 변제 약정만 했죠? 이때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요 도박자금 변제에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 설정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여기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돈을요 5억을 빌린 거예요. 5억짜리 집이에요. 을한테요 도박자금으로 2억을 빌린 거예요. 그럼 돈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알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얘기하죠. 갑이 을한테 을이요 돈 갚으러 가니까 갑이 뭐라 한다? 야 거기서 학원 갔더니 103조 위반으로 해서 돈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내가 미안한데 돈 못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을이 뭐라 한다? 아 그래 너는 그러면 민법을 따르라. 나는 사회법을 따르겠다. 알겠죠? 우리 동네법을 따르겠다. 그래가지고 자 문 열어가지고 문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포크닝이 있잖아요. 알겠죠? 왜? 묻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갑이요? 그럼 내가 집을 너한테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주겠다는 거죠. 내 집을 팔아라. 대리권을 주겠다는 거죠. 내 집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줄 테니 팔아라. 5억짜리니까 5억에 팔라는 거죠. 그래서 5억에 팔아라. 누구한테? 병한테. 그래서 5억 중에서 너 돈 2억 가져가고 나한테 3억을 달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을이요 병하고 5억에 주고 판 거예요. 매매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은 이게 도박자금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걸 선이라고 해. 병은 선이. 병은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소유권을. 대리권 수요도 유효로 봤어. 판례가 뭐라 그랬냐? 도박자금하고 자기 집을 처분할 권한을 소유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요, 대리권 수요 자체는 그것은 유효이다. 그런데 뭐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도박자금 갚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돈을 얼마 가져갔어요? 2억 가져갔죠? 2억을 을이 가져가는 것, 그것은 무효이다. 다시, 도박자금 무효, 변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대리권 수요는 유효. 제3자는 누구일 때 소유권 취득? 선일 때 소유권 취득. 그래서 매매대금 중에서 2억 가져간 것은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그래서 강의 노트. 자, 밑에 4번 도박자금 보세요. 자, 도박자금 했죠? 도박자금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뭐 주는 거? 대리권 수요 유효. 됐어요? 그 다음에 제3자 병은 누구일 때 소유권 취득? 선일 때 소유권 취득. 5억 중에서 2억 가져갔어. 2억. OX. X. 유효, 무효? 무효. 도박자금 몇 조 위반? 103조 위반. 746조 불법 원인구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른쪽 박스요. 자, 봐봐. 대물변제 약정 동그라미 약정. 약정 박스 돼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토지 양도 계약 동그라미. 그럼 지금 뭐죠? 지금 약정이나 계약은 아직 등기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넘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바로 밑에 소유권 줄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말소된다 안 된다? 안 돼. 근저당권 줄고 뭐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게 차이라고. 다시 근저당권은 뭐다? 근저당권 말소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수 없다. 토지 양도 계약, 무효. 토지만 양도한다. 대물 변제 계약, 계약만 한 거죠? 무효.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대리권 수요, 유효 무효? 유효. 제3자는 누구일 때 소유권? 선의일 때. 그래서 자기가 가져간 2억은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걸 도박자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걸 봐봐, 큰 거. 103조에서는 여러분요, 첩계약 하나 보고, 공익이냐 사익이냐 사익 보고, 강박 보고, 도박자금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큰 것이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 더 있긴 있는데, 하나가 뭐냐.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요, 좋은 말이 있어도, D가요, 대가라든가, 돈하고 반대급부라든가, 그 다음에 돈이라든가, 이것과 연결되면 무조건 무효가 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대가, 반대급부, 돈. 이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무효가 돼. 아시겠죠?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봐봐. 우리 공무원한테 청탁할 수 있어, 없어? 아, 공무원한테 청탁하죠. 공무원한테 우리 부탁하잖아요. 아, 이거 좀 잘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뭐 주면 안 돼? 돈 주면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청탁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의 대가로 돈 주는 게 안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해. 허위로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 주게 하는 거.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이런 것들이 돈하고 관계되면 안 된다. 여러분요,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줘, 기밀. 회사의 기밀을 빼주는 대가로 산업 스파이죠. 돈을 받기로 한 경우. 누군가가 뭐냐, 밀수하려고 그래. 밀수 자금을 빌려주는 거. 돈 빌려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가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뒤가 무슨 말이 있으면 대가. 이러면요, 특히 뭐가 있죠? 보험 사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사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 돈하고 관계되죠? 그런 것은 안 돼.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걸 암기해야 돼. 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시죠. 공무원한테 청탁을 한다.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진정서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다. 그럼 우리가 골프장 허가죠. 골프장 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했어. 그럼 돼,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 승인해줬어. 그 승인의 대가로 돈 받기로 했어. 기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하고 관계되죠?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하나가 큰 거죠. 하나 컸죠? 그러면 오른쪽 다시 봐. 오른쪽은 또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게 돈하고 관계되면 내가 된다겠어, 안 된다겠어? 그런데 돈하고 관계되는 건데 어떤 것은 무효고 어떤 건 또 무효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5가지가 있어. 먼저 우리가 봤던 거 볼까요? 첩 계약을 하면서 첩 계약을 하면서 돈을 주는 거 돼, 안 돼? 아, 너 내 첩이 들어가면서 주는 거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뭐는 돼? 첩을 그만두면서 양육비 주는 거 돼, 안 돼? 이거는 된다, 이 말이죠. 원래 첩 하면서 돈 주는 거 안 돼. 봐봐. 똑같은 아파트를 주더라도 너 내 첩이 데려가면서 아파트 주는 거 안 돼.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이제 더 이상 첩 계약하지 말자. 그만두면서, 근데 너 잠잘 때는 있어야 되니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겠다. 그건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왜? 첩을 그만두면서 주는 거죠? 그것은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노태우 비자금은요 103조 위반이에요. 알겠죠? 비자금은. 그런데 이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숨기는 거 이거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비자금 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는 거, 그건 된다, 이 말이죠. 비자금은 무효가 돼.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어디에서 절에서 한번 불났죠? 사찰이요. 사찰의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샀어. 3억. 그것은 위반이에요. 돈이죠. 주지직을 3억 주고 샀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3억 주고 산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임명을 했어. 주지 임명행위. 그 절의 주지로 임명했어. 주지 임명행위요. 그것은 뭐다? 괜찮아. 알겠죠? 이러면 혹시 우리 그거 보면 계약금에 보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할 수 있어. 약정할 수 있죠. 위약금. 그럼 위약금으로 약정하면은 하나는 뭐로 볼 수 있다? 위약벌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위약벌이요. 위약벌은 돼, 안 돼요? 위약벌 약정? 위약벌 약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현저히 뭐란다? 현저히 과다. 그냥 과다가 아니라 현저히 과다. 그러면 그건 무효. 그 다음에요, 여기요, 5번째요. 증언의 대가,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돼. 그런데 이거 초가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되고 무조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이 5가지는 구별을 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데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보면 결론만 가지고, 왜냐면 이때 여기 어디야? 여기 노태우 비자금도 문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은닉학에서 임치했다, 이것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은닉학에서 임치하니까 이건 유효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비자금 자체는 무효예요. 주지직 상가 그 자체는 무효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거, 임명. 알죠? 그것은 무효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 주지를 임명할 때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안 받았죠? 주지 임명할 때는 주지직을 산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할 때는 돈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효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른쪽 봐요. 비자금 자체는 무효예요.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지직 무효예요. 주지직으로 임명행위, 임명 그 자체는 무효가 아니에요. 처분 무효예요. 알겠죠? 그러면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비나 양육비 증한 거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자금, 주지직, 첩계약 3가지를 묶어봐. 비자금, 주지직, 첩계약 3가지. 이 3가지는 뭐예요? 무효라고 써. 무효, 주지직, 첩계약 이렇게, 무효 이렇게. 알겠죠? 했어요? 무효 이렇게 묶었죠? 그것은 무효예요. 했어요? 그 다음에 위약벌 봐. 위약벌, 이것은 무효가 아니에요. 현저히 과도하다. 현저히 과도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사고가는 칼이죠? 그것은 무효다. 증언의 대가죠? 통상적으로 용인, 그건 괜찮아요? 초과는 뭐죠? 넘는 경우죠. 넘는 경우 초과한다.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는 그것은 뭐가 돼요? 무효.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읽더라도 무슨 말이 키워드인지를 알면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한 거예요. 자, 이제요, 몇 번째죠? 6번째요? 6번째 보시면, 여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요. 또 뭐냐면 평생 동안 이렇게.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렇게. 우리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중개사무소에 이제 견습을 가잖아요. 갔는데 중개사무소 뭐라고 하죠? 여기서 뭐죠? 훈련 받으면 화평동에서는 평생 동안 오픈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훈련 받고 나는 평내동은 괜찮은데 화평동에서는 적어도 1년간은 오픈하면 안 돼요. 1년간.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1년이라는 건 뭐예요? 평생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103조 위반인데요. 여러분, 일정 기간은요,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반인데 그것은 유효해요. 일정 기간. 아까 뭐가 있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우리가 이혼하면 너 알아서 하고, 이혼하지 않는 동안, 그러면 만약에 처분하고 싶으면 나하고 상의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처분하지 말라가 아니죠. 알겠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것을 뭐란다?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6번 보면요, 상당기간, 우리 작년에는 시험이 상당기간을 나왔죠. 지금까지 모든 시험은 일정 기간이었는데 작년에 상당기간, 이게 상당기간이 어디서 나오냐? 그 해의 감정평가사 시험에 5월달에 시험이었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의 지문을 냈던 사람이 출제원이 똑같았나 봐요. 거기서 상당기간인데 우리 시험에도 상당기간. 그 전에 다른 시험은 다 무슨 기간? 일정 기간. 이렇게.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럼 평생 동안, 그 다음에 줄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7번은요.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한다.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 알겠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무효.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이제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103조에 뭐가 지금 빠져있냐면, 여러분요, 거기 옆에다가요, 8번 해봐, 8번. 8번 해가지고, 거기 뭐냐면, 변호사 성공 보수금 약정이라 써봐. 앞에가 있는 거죠? 앞에 있으면 여기 안 쓴 거예요. 변호사 성공 보수금 약정. 썼어요? 자, 플러스.
플러스 형사사건 이렇게. 플러스 형사사건 옆줄 긋고 무효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사회적 타격상 방금 이거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요, 뒷페이지에 있는 요약집을 읽어보면 모든 걸 다 읽혀야지 정상이에요. 읽히지 않으면 정말 그건 문제가 있는 머리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시 이제 다 봐. 자, 1번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1번 중요한 것은 첩이다. 첩은 뭐다? 무조건 다 무효야. 첩은 신경 쓰지 마. 무조건 다 무효예요. 첩은 딱 하나다. 그만두는 거. 해소. 양육비, 생활비 주는 거. 그거 빼고. 무조건 첩이다 하면 다 뭐다? 무효.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소유자다? 첩이 소유자다. 첩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익. 사익은 개인의 이익이죠. 원래는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된다. 하나는 강제집행 면탈, 하나는 양도소득세피. 딱 이것만 알아도 된다. 알았죠? 이 두 가지. 그런데 거기 보면 상속세피, 투기의 목적 이런 말도 있다. 알았죠? 그런데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박이죠. 강박은요, 무효냐 취소냐, 지인이 있느냐. 그래서 먼저 취소가 되려면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어야 돼? 공포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 두 마디가 있어야 돼. 박탈. 그 다음에 극심. 박탈. 극심이라는 말이 없으면 절대로 무효란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 강박이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을 사용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아시겠죠?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박탈. 그 다음에 극심. 이렇게 극심. 그 다음에 도박자금이다. 도박자금은 103조 위반이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을 약정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계약, 유효, 무효. 대물 변제 계약, 유효, 무효. 그런데 도박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 처분의 대리권, 유효, 무효? 유효. 제3자는 누구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일 때. 그 다음에 도박 자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가. 아무튼 대가다, 돈이다, 반대급부란 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게 특별한 청탁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치하를 조건으로 그 다음에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등이 있죠. 그 다음에 골프장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5개. 첩계약 돼, 안 돼? 안 돼. 해소하면서 양육비 돼, 안 돼? 돼.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돼, 안 돼? 안 돼.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어. 돼, 안 돼요? 돼. 노태우 비자금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해서 돼, 안 돼요? 된다. 그 다음에 위약 벌약정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현저하게 과도하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 된다, 안 된다? 돼. 그런데 그것을 초과 넘는 경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상당 기간은 돼, 안 돼요? 되죠. 평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일정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103조와 관계가 된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8을 한번 보면 8을 부동산의 이중매매라고 되어 있나요? 이중매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1시간 안 지났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요, 5분만 쉬었다가요, 이중매매하고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의 일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죄송해요. 여기 진도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려면 다시 또 쉬면 그러니까 지금 5분만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